안녕하십니까. 이영근의 굿모닝 LA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도 역시 코로나19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겠는데요. 미국 전체 확진자가 300만 명이 넘어섰다고 했는데요. 사망자도 13만 3천 명 이상 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확진자가 30만 2,800건이 넘어섰고요. 사망자도 거의 7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LA 카운티랑 오렌지 카운티도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LA 지역 코로나19 관련 각종 수치들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규 감염자 숫자가 롱비치와 파사디나 보건국 통계 포함해서 2,045명이 되어서 또다시 LA 카운티 신규 감염자 숫자는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하루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또한 사망자 숫자가 50명이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누적 사망자 숫자가 3,691명이 됐고요. 누적 확진자 숫자는 12만 5,006명으로 각각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LA 카운티의 코로나19 검사 시에 확정되는 판정 비율도 어제 기준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9.2%를 기록해서 여전히 높은 기록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우려하는 것은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 수치인데요. 어제 현재 2,037명이 입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바라 페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신규 감염 확진자 판정 비율, 병원 입원 환자 등 대부분 수치에서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다른 대다수의 지역들에서도 비슷한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 전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바바로 페레어 LA 보건국장이 어제 설명했습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도 신규 감염자 숫자가 나흘 연속으로 1,000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은 어제 신규 감염자 숫자가 약 1,300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누적 감염자 숫자가 21,517명으로 올라갔고요. 사망자 수도 26명이 나와서 모두 402명으로 어제 400명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런 통계에 좀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방심하면 안 되겠고요. 샌버너디노 카운티는 검사 키트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서 지금 일부 예약 검사에 대한 취소를 단행했는데요. 다시 이번 주말을 통해서 더 많은 검사 키트를 들여와서 다음 주부터는 예정대로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샌버너디노 카운티 지역에 사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예약을 하신 분들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심각한 업종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식당업을 들 수가 있겠죠. 상당히 많은 또 한인들도 식당업에 종사를 하고 계신데 LA와 오렌지 등 27개 카운티 지역의 식당과 주점 등에 대한 실내 영업 금지 조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장기화되는 거하고는 달리요. LA 북쪽에 위치한 로즈볼 경기가 열리고 로즈 퍼레이드가 펼쳐지는 바로 그곳 패사디나의 대로변 콜로라도 블루바드가 부분 폐쇄가 됩니다. 언제부터 부분 폐쇄가 되냐면 오늘과 내일 밤까지 부분 폐쇄가 되는데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죠. 식당 안에서 식사 서비스가 제한되는 대신에 식당들이 거리에서 식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인데요. 폐쇄되는 구간이 콜로라도 블루바드 선상에 메디슨과 엘몰리나 에비뉴 사이에 북쪽 남쪽 길 양방향 다, 그리고 페어 옥스하고 레이몬 에비뉴 사이에 남쪽 길, 그리고 레이몬 에비뉴와 서쪽 유니온 스트리트의 북쪽 길, 이렇게 지금 폐쇄가 되고 식당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금요일부터 내일 밤까지 야외 식당 서비스가 허용될 전망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여러 곳에서 길을 막고 아웃도어 서비스를 하는 곳이 늘고 있는데 특히 시티 오브 오렌지가 수요일까지 이런 것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날씨가 좋은 남가주에선 어떻게 보면은 길을 막고 다이닝 서비스를 하는 것이 점점 새로운 풍경으로 자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자, 일단 미 행정부에서는 다시 8월에 학교로 돌아가라고 지금 압력을 행사하고 있었죠.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미 행정부를 상대로 잘못됐다라며 소송을 건 첫 번째 스테이시 됐는데요. UC 버클리 대학 캠퍼스에서요,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가을 학기 개강 일정에 좀 차질이 우려되고 있네요. 어제 LA 타임스에 따르면 버클리에서 지난 일주일 새 학생 사교 클럽에서 감염 학생들이 급증해서 47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대학 측은 이로 인해 대면 수업을 진행하려 했던 가을 학기 개강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일반적으로 이런 감염은 학생들이 신체적 거리나 얼굴 덮개 착용, 마스크죠. 행사 규모 제한인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따르지 않은 것과 직결된다고 학생들의 안전지침 준수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학교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집단 감염이 좀 우려되긴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 아시안들 인종차별에 대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뉴욕 맨하탄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한인 여성을 상대로 한 인종차별적 범죄가 또 발생했다고 하는군요. 한인 여성 배 씨는 맨하탄 브라이언트 파크 인근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현재 미 센서스국에서 임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사무실 가던 도중에 길거리에서 갑자기 한 남성이 다가와 얼굴을 가격했다고 하는군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용의자를 찾아내진 못했고요. 이쪽 뉴욕 쪽에서는 지난 3월에도 20대 한인 여성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맨하탄에서 흑인 여성에게 폭행을 당해서 턱에 탈골되는 부상을 입기도 했었습니다. 이곳 LA에서도 지난달에 리얼터에서 한인 할아버지가 흑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그런 사건도 있고, 사실 심심치 않게 여러 곳에서 폭행 소식, 또 인종차별적인 발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각별히 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70대 한인 남성이 60대 부인을 살해한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셰리프국에 따르면은 아케디아 지역의 주택에서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요. 셰리프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차고에 숨진 남성 한 명과 집 안에 숨져 있는 여성 한 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신원이 74살의 한상철 씨와 67살의 한임숙 씨 부부로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셰리프국 살인과는 해당 사건의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 사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주민들의 신고나 제보 전화를 기다린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에 락다운이 되고 세이프 앳 홈 행정명령으로 집에 머무시는 분들이 많으면서 급증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애완동물 입양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 SPCA-LA가 오늘부터 12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까지 롱비치와 헛던 지역 쉘터에 있는 강아지와 고양이의 입양 비용을 $25로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125에서 255달러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두 쉘터에서 현재 약 70마리의 반려동물들이 새 주인을 찾고 있다고 하는군요. 일단 쉘터 자체는 오픈하는 건 아닙니다. 웹사이트를 통해서 입양 가능한 반려동물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에 그 아웃사이드 스트리트 다이닝을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디즈니 리조트의 첫 단계 오픈인 다운타운 디즈니가 어제 오픈을 했습니다. 약 4개월 만에 다시 오픈했고요. 사실 오픈하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장사진을 이뤘는데요. 다운타운 디즈니 비교적 볼거리가 많이 있죠. 오늘은 녹음하면서 TGIF가 절로 나오는데요. Thank God, it's Friday. 아무튼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